대한민국 공장들이 하나둘씩 멈춰서고 있습니다. 월급 300만 원을 줘도 젊은이들이 생산직에 오지 않아서입니다. 더 무서운 건 바로 옆 중국에서는 사람 한 명 없는 무인 공장이 24시간 돌아가면서 우리 일자리와 수출 시장을 동시에 잡아먹고 있다는 겁니다. 컴퓨터 화면에 갇혀 있던 인공지능이 이제 강철 팔다리를 달고 현실로 뛰쳐나왔어요. 챗 GPT보다 훨씬 무섭고 동시에 우리에게는 마지막 반전 카드가 될 수도 있는 피지컬 AI 전쟁이 지금 시작됐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늙어가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 무서운 기계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 세계를 이길 수 있는지 보시게 될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대정신 조박사입니다. 제가 평소 존경하는 어르신 두 분이 계십니다. 평생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하시고 지금은 국밥집을 운영하는 최 여사님과 전직 건설사에서 공장장까지 하신 장 소장님입니다. 어제 두 분이 국밥집에서 만나서 하신 대화가 잊히지 않습니다. 최 여사님이 한숨을 푹 쉬시며 이러시더군요. 조 박사, 이제 사람 손으로 하는 공장은 정말 끝물이야. 우리 때는 월급 조금만 더 얹어줘도 젊은 애들이 왔는데 지금은 300을 줘도 생산직은 절대 안 온다고요. 장 소장님도 고개를 끄덕이시며 더 무서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로봇만 들여놓는다고 답이 아니라는 거야. 로봇에 제대로 된 머리를 못 달아주면 공장 전체가 더 엉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챗GPT 써보셨죠? 글도 잘 쓰고 번역도 기막히게 합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어요. 책상 위에 쌓인 서류 더미 하나 못 치웁니다. 공장 바닥에 떨어진 볼트 하나도 못 줍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스스로 움직일 손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이 무서운 속도로 똑똑한 인공지능에 기계 팔다리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피지컬 AI, 행동하는 인공지능입니다. 예전처럼 사람이 시키는 단순 반복 작업만 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스스로 상황을 보고 판단해서 움직이는 능동형 로봇이 탄생한 겁니다. 지금 글로벌 전장은 소리 없는 데이터 전쟁터입니다. 미국은 압도적인 소프트웨어 기술로 로봇의 똑똑한 두뇌를 만들면서 실험실 기술을 당장 공장 현장으로 끌고 내려오고 있어요. 반면 중국은 무서운 기세로 찍어내는 싼값 하드웨어 물량으로 사람 하나 없는 무인 공장을 쌩쌩 돌리면서 현장 데이터를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두 거인이 피지컬 AI라는 새로운 무기를 들고 세계 제조업 판도를 완전히 뒤엎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에 서 있을까요?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근로자 만 명당 로봇 수가 가장 많은 로봇 밀도 1위 국가입니다. 공장의 기계팔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기계팔들이 스스로 생각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사람이 일일이 세팅하고 버튼을 눌러야만 움직이는 수동식 로봇이에요. 장 소장님 말씀이 딱 맞습니다. 손발 없는 지능은 공상에 불과하고 지능 없는 손발은 단순 기계에 그친다는 거죠. 우리 경제의 심장인 제조업이 인구 감소와 강대국들의 기술 독점 사이에서 벼랑 끝 위기에 처했습니다. 우리의 반세기 제조 노하우라는 몸통에 인공지능이라는 두뇌를 이식하는 작업, 이것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숫자로 냉정하게 현실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제조 현장에서 매년 은퇴하는 숙련공이 30만 명인데 새로 들어오는 청년은 10만 명도 안 됩니다. 2020년에 650만 명이던 20대 인구가 2040년에는 400만 명 아래로 떨어져요. 무려 30% 이상이 사라집니다. 고속도로를 시속 100km로 달리는데 엔진 오일이 매일 3분의 2씩 줄어들고 있는 꼴입니다. 엔진이 시퍼렇게 달아올라 터지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로봇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입니다. 이 근로자 만 명당 로봇 수가 1000대를 넘어요.
세계 평균 150대의 6배가 넘습니다. 우리 공장에 깔린 산업용 로봇만 50만 대가 넘어요. 문제는 이 비싼 로봇들이 내비게이션 없는 최고급 스포츠카와 똑같다는 겁니다. 8기통 엔진을 달고도 2단 기어만 놓고 동네만 빙빙 도는 꼴이에요. 정해진 동작만 반복하는 수동식 기계 팔이지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이는 진짜 피지컬 AI는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이 거대한 제조 제국을 만들었는지 돌아봅시다. 1960년대만 해도 우리는 미군이 버린 깡통을 펴서 리어카를 만들고 가발을 꿰매 팔던 나라였습니다. 울산에 조선소를 짓겠다고 했을 때 영국 기술자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한국이 배를 만들면 자존심 때문에 우리는 그 배를 탈 수 없다고 비웃었어요. 일본 조선소에 견학 가서 문전 박대당 하면서도 어깨 너머로 본 도면을 머릿속에 구겨 넣고 여관방 바닥에 엎드려 밤새워 그렸던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있었습니다. 포항제철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이 독점하던 자동차 강판, 고급 철강을 우리가 만들겠다고 나섰을 때 전 세계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엔지니어들은 코피를 쏟아가며 며칠 밤을 새웠고 새벽마다 용광로에서 불기둥을 올려가며 기어이 세계 1등을 해냈어요. 반도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절대 못 따라올 거라고 단언했지만 우리는 결국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자리를 빼앗아냈습니다. 이게 바로 언더독 대한민국의 본능입니다. 몸으로 때우고 밤샘으로 버티고 실패를 수도 없이 겪으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DNA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과 중국이 피지컬 AI를 앞세워 우리가 피땀으로 일군 이 밥그릇을 통째로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테슬라, 아마존, 구글 같은 빅테크를 앞세워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AI 두뇌를 만들고 있어요. 중국은 정부가 돈을 쏟아부어 사람을 완벽히 대체할 로봇을 헐값에 수백만 대씩 찍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강대국들이 절대 가질 수 없는 치명적인 무기가 우리 손에 쥐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현장의 암묵지, 장인들의 손끝 감각을 데이터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장 소장님이 30년간 용접하면서 손으로 느끼는 온도, 귀로 듣는 소리, 눈으로 보는 불꽃 색깔로 품질을 판별하던 그 기가 막힌 숙련도 말이에요. 이제는 센서와 카메라, 압력계로 그 감각을 숫자로 뽑아낼 수 있습니다. 미국은 30년 전에 공장들을 전부 해외로 내보내서 이 현장 데이터가 아예 없어요. 중국은 공장은 많지만 우리처럼 반도체, 자동차, 조선 같은 초정밀 최고급 제조 데이터는 아직 턱없이 부족합니다. 결국 세계 최고 수준의 공장이 촘촘하게 돌아가고 그 안에서 수십 년 축적된 장인들의 피 같은 데이터가 매일 쏟아지는 나라는 지구상의 대한민국 하나뿐입니다. 이 압도적인 제조 데이터야말로 우리 로봇들을 진정한 피지컬 AI로 깨우는 마법의 엔진 오일입니다. 언더독이었던 대한민국이 거인들의 틈바구니에서 피지컬 AI 시대의 진정한 지배자로 등극할 완벽한 반전의 무대가 바로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무기를 손에 쥐고도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장 소장님이 며칠 전 소주 한잔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평생을 바친 공장인데 지금 이대로면 5년 안에 문 닫아야 한답니다. 기술을 물려줄 젊은이가 없어서요. 30년 장인의 손끝 감각이 데이터로 안 바뀌고 그냥 무덤으로 가고 있습니다. 첫째, 인력 미스매치가 극에 달했습니다. 전국 대학의 기계과 전자과 정원은 텅텅 비고 다들 행정학과 경영학과로만 몰립니다. 공장에서는 사람 구해달라고 아우성인데 도시 카페에는 취업 걱정하는 청년들이 앉아 있어요. 이 기막힌 현실을 조정해야 할 정책 당국자들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둘째, 데이터 독점의 참극입니다. 제가 만난 중소제조기업 사장님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우리 공정 데이터 다 모으고 싶어도
설비 회사가 데이터 포트를 꽁꽁 잠가놨다고요? 기계값은 우리가 냈는데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는 자기들 거라며 절대 안 열어준답니다. 피는 우리가 흘렸는데 피 검사 결과지는 남이 가져가겠다는 거랑 똑같아요. 셋째, 대기업의 근시안적 사고입니다. 스마트 팩토리 한다면서 비싼 설비만 잔뜩 깔아놓고 정작 핵심인 AI 엔지니어는 정규직으로 안 뽑습니다. 외주로 단기 프로젝트로만 때워요. 자동차를 10년 탈 생각이면 엔진 오일은 매년 갈면서 정작 공장의 두뇌가 될 인재 투자에는 왜 이렇게 인색한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정치권은 더 가관입니다. 지금 미국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AI와 로봇에 천문학적 돈을 쏟아붓고 중국은 국가 주도로 무인 공장을 찍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국회는 맨날 누구 특검하네 마네 당파 싸움에만 날밤을 새웁니다. 국회 산업위 회의록을 보세요. 피지컬 AI 토론하는 국회의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로봇이 공장 밖으로 한 발짝만 나가도 불법이라고 도장 찍는데 3년이 걸리는 이 썩은 관료제를 언제까지 방치할 겁니까? 하지만 여러분 절대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 히든 챔피언들은 기어이 돌파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대전의 한 중소기업은 카메라 하나로 사람 손보다 더 정확하게 불량품을 잡아내는 비전 검사 AI를 만들었어요. 창원의 어떤 회사는 용접 스파크 튀는 모양과 소리만으로 품질을 판정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30년 장인의 감을 그대로 숫자로 옮겨 놓은 거예요. 경기도의 작은 로봇 회사는 사람 팔처럼 부드럽게 움직이면서도 아주 미세한 오차 안에 부품을 끼워 넣는 협동 로봇을 만들어냈습니다. 일본, 독일보다도 더 유연한 손을 가진 로봇이에요. 이 기술들이 전국 수천 개 공장에 깔리기 시작하면 숙련공 한 명의 기술이 전국 만 개 라인에 동시에 복제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보석 같은 기업들이 은행 대출 서류 더미에 파묻혀 있다는 겁니다. 무능한 기득권들에게 경고합니다. 제발 보여주기식 R&D 예산 나눠먹기 그만하고 이런 기업들 100개만 골라서 집중 지원하십시오. 규제는 풀고 데이터는 개방하고 공공조달해서 실험장 역할만 해줘도 됩니다. 지금 피지컬 AI 혁명에 올라타지 못하면 당신들 밥그릇은 5년 안에 중국 무인 공장에 다 뺏길 겁니다. 여러분 6.25의 잿더미에서 IMF의 혹독한 겨울을 뚫고 여기까지 온 나라입니다. 뼈아픈 약점을 직시하고 기득권을 향해 호통칠 줄 아는 국민이 있는 한 우리는 이 피지컬 AI 전쟁에서도 결국 언더독의 기적을 다시 한번 써낼 수 있습니다. 이제 호통은 여기까지 하고 냉정하게 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피지컬 AI가 우리 경제에 어떤 숫자로 돌아오는지 차근차근 짚어보죠. 전 세계 제조업 시장이 1년에 20조 달러입니다. 이 중에서 AI와 로봇이 결합된 스마트 제조 시장만 떼어내도 향후 10년 안에 3조 달러까지 커집니다. 하나로 4천조 원이에요. 여기서 우리 몫을 5%만 가져와도 200조 원입니다. 대한민국 1년 예산에 맞먹는 돈이 매년 굴러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비즈니스 모델이 완전히 바뀐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로봇 팔고 나면 끝이었어요. 그런데 피지컬 AI는 제조업의 넷플릭스가 됩니다. 로봇을 깔아놓고 매달 구독료를 받는 구조예요. 우리 공장에서 30년 장인이 쌓은 용접 데이터를 AI가 학습해서 불량률을 0.01% 줄이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다고 쳐보세요. 이걸 전 세계 똑같은 로봇에 업데이트해서 매달 구독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장 만 곳에서 한 달에 1억 원씩만 받아도 연간 12조 원이 들어와요. 이미 조짐이 보입니다. 국내 한 로봇 기업이 자동차 공장에 피지컬 AI를 도입해서 불량률 30% 감소, 생산성 20% 향상을 달성했어요. 이 공장 하나에서만 1년에 500억 원을 아꼈습니다. 이걸 전국 중견 중소공장 만 곳으로 확산하면 어떻겠습니까?
수십조 원의 비용 절감이 설비 투자, 임금 인상, 연구개발로 다시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더 무서운 건 제조업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장에서 검증된 피지컬 AI가 요식업, 물류, 의료까지 진출해요. 국밥집에서 뜨거운 뚝배기 나르는 로봇, 택배 상하차 24시간 해내는 로봇, 병원에서 간호사 돕는 로봇, 인구 절벽으로 일손 부족한 모든 곳에 한국산 AI 로봇이 투입되는 겁니다. 우리는 스마트폰 혁명 때 하드웨어만 만들고 앱 생태계를 미국에 내줬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세계 최고 제조 데이터를 가진 우리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장악할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우리 손주들 일자리도 완전히 바뀝니다. 땀 흘리며 해외 파견 나가던 시대가 아니라 판교와 창원 관제센터에서 전 세계 공장 수천 곳을 모니터링하고 AI 성능을 튜닝하는 고급 일자리가 생겨요. 투자 관점에서도 조선, 기계, 로봇, 반도체, 클라우드가 동시에 엮이는 초대형 테마입니다. 피지컬 AI 생태계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진 분들이 앞으로 10년 한국 증시에서 가장 큰 열매를 따게 될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투자와 미래 설계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피지컬 AI가 일자리를 빼앗는 괴물일까요? 아니면 인구 절벽 시대 대한민국을 살릴 마지막 동반자일까요? 우리 공장과 우리 아이들을 위해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댓글로 솔직하게 남겨주십시오.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고 다음 영상에 꼭 반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인공지능이 나와도 그 기계에 생명을 불어넣는 건 사람의 경험과 땀방울입니다. 거친 풍파 속에서도 이 나라를 지켜온 진정한 영웅은 여러분입니다.